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1, 2월 기본과정 확인 문제 제2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인쌤에 매주 일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는 진이 아니 의사표시도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없는 헛소리 하는 거죠. 한 글자로 뻥 까는 겁니다. 두 글자로 구라치는 겁니다. 그럼 107조 보겠습니다.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 이게 뻥이죠. 뻥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게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닌 뻥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앞에 알았거나 있죠. 여기 몰랐다죠? 몰랐는데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이 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이 비진의 표시는 혼자 헛소리죠. 근데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고 헛소리죠. 따라서 이 상대방과 통정,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이 비진의 표시는 통정의 표시와 구별됩니다. 자, 그럼 법조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진의 표시를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선의학을 헷갈렸으니까 선의학을 정확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의는 어떤 걸 몰랐다죠? 한편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았답니다.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죠. 이것도 과실이란 실수, 잘못, 주의무 위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과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지금 같은 보라색은 몰랐다죠? 몰랐습니다. 내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는 거죠. 즉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이 선이 무과실입니다. 한편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같은 보라색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죠.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지금 보라색 몰랐다요.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답니다. 다른 거 봐볼까요? 자, 우리가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실수로 틀렸습니다. 그럼 뭐라 하죠? 아이 신발 그러죠? 그리고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다 그래요. 맞췄답니까? 틀렸답니까? 틀렸다죠? 틀렸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작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럼 아이 신발 그러죠 또? 그러면서 이 여자 꼬실 수 있었는데 그래요. 꼬셨다, 못 꼬셨다? 못 꼬셨답니다. 그럼 다시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잘 모르면 앞에 살짝 아이 씨발 써요. 몰랐답니다. 이렇게 과실, 무과실은 선의만 있습니다. 악의는 알았죠. 악의는 알았으니까 과실, 무과실 없습니다. 안 게 잘못입니까?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처럼 선의, 무과실은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를 전제로 쓴 겁니다. 악의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107조를 밑에 대입하면 107조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 비진의 표시 무효가 됩니다. 이게 유효가 되려면 선이 무과실이네요. 자, 그럼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입니다. 다음 알수가 과실이에요.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상할수 반대가 상선무예우입니다.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죠. 알수 이게 과실이거든요.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상할수 상선무 반대말이 상할수 반대말이 상선무입니다.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상할수 무효 상선무의 하나여 유효 맞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정확히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진이 아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지금 1, 2월 과정에 필요한 지문만 있고 나머지는 다 뺐습니다. 그럼 1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그럼 상할수 무효죠. 그래서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우리가 민법상 취소 사유는 딱 4가지죠. 제착사강 우리 시험범위 딱 4가지입니다.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딱 4가지예요. 그럼 여기 비진시 표시 없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취소할 수 있다가 무조건 틀렸죠. 이건 뭔지 몰라도 다 모일 겁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제착사강 이거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 비진시 표시는 제착사강 아니라 취소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4번 질문. 진이 아닌 의사표시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무효일 때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됩니다. 법조문을 잘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정의 표시를 공부하겠습니다. 108조 1항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모유를 한다. 이건 둘이 짜고 있으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모유가 됩니다. 2항 전항 의사표시 모유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정리하면 허위로 한 행위를 가장행위라 하죠. 이건 둘이 짜고 있으니까 언제나 모유 가지고 그 모유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입니까? 선이죠. 그러니까 선이면 과실로 포함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선의가 2가지죠. 과실, 무과실 다 포함됩니다. 분명히 법조문이 선의 제3자죠. 그러니까 선이면 과실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아래 세 줄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럼 108조 허위 표시는 가불병 사례 문제가 잘 나오니까 사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가지 사례를 잘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감남에게 X가 있는데 을료를 끔찍이 사랑해서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가장했죠. 매매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줍니다. 아리사리는 갑에게 X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근데 갑인 A 돈 떼어먹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갑이 돈 안 갚으면 채권자 A가 X 부동산을 경매 등 강제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를 짜고 가장으로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빼 돌렸습니다. 그 윗사리와 아랫사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윗사리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죠. 아랫사리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윗사리는 가장매매는 허위표시 무효입니다. 네, 매매 속에 감춰진 증여, 이게 은닉행위죠. 감춰진 행위, 이게 유효인가 보는 겁니다. 감남 증여의사 있죠. 을료도 증여받을 의사 있어서 이게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을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어차피 등기는 을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을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을을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병은 앞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병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누구로부터 권리를 받았죠? 을로부터 받았죠. 그럼 을 유효라 을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합니다. 헷갈리면 자, 을 등기 유효죠. 유효라 수학으로 100입니다.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뒷사람은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에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앞사람 유효 100, 뒷사람은 악이라도 무조건 100, 100은 100에 가면 끝납니다. 자, 근데 아랫사리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어서 가장매매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니죠? 근데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했습니다. 자, 그럼 병이 여기서 선인가 악인가 나눠지죠. 왜냐하면 가장매매 무효는 108조 무효인데 108조 2항에서 선의 3자 보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선인가 악인가 나눠봐야 돼요. 근데 병은 보통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병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악이랍니다. 참 특이하죠. 병이 악이라면 악의 3자 보호 규정 없기 때문에 을 무효가 병노도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헷갈리니까 을 등기가 무효면 수학으로 0입니다. 근데 이 0은 원래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선이 3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그 보호 규정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0입니다. 그럼 0은 0에서 뒷사람 병 0이에요. 근데 여기처럼 108조 2항에서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럼 그 보호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등기는 간단합니다. 윗사례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 무조건 100입니다. 아랫사례 앞사람 0이면 뒷사람 원래 0이에요.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두 사례 잘 비교하세요. 그리고 병은 여기서 선의로 추정되죠. 앞사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병이 스스로 선이라고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정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그럼 등기 유효죠. 왜 유효죠? 증여가 유효죠. 등기도 유효입니다. 그럼 100이라고 써요. 100. 을 100입니다. 그 후 을 100입니다. X토지를 그럼 병 너는 무조건 100이죠. 을이 100이라 병은 악이라도 100입니다.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 마쳤다 옳은 겁니다. 기억. 갑을 사이 매매는 무효죠. 2번. 갑을 사이 증여 유효 맞습니다. 3번. 갑은 병 아까 100이라 썼죠. 유효. 병이 유효입니다.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벌써 5번 남았네요. 리을 병 유효입니다. 그럼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선이죠. 선이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무조건 100이죠. 병은 무조건 취득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의 매매계약에 따라 108조 무효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물 등기 무효입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너는 100이죠. 이 허위표시 무효는 선의 병이 보호되기 때문에 병은 100 유효입니다. 병과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등기해줬다. 병 유효입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은 몰라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2번 갑은 병 유효죠.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 병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이 악이 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이 스스로 선이라고 입증할 책임 없다 그랬죠. 갑과 병이 싸운다면 갑이 무효 사유인 병이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5번 병이 선이 그럼 선이면 보호됩니다. 선이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됩니다. 그럼 악의도 보호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 착오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하면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는 혼자 착각에 빠졌죠.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취소하려면 예외적으로 109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요건은 첫째 법률적인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착오 취소 요건에서 먼저 중요 부분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럼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과실을 알고 역이용해서요.
그러면 이때는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라 이때 예외적으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적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다른 관계입니다. 자, 먼저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해제 후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외우세요.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결과를 꼭 외웁니다. 우리가 기침할 때 해치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치할 수 있다라고 꼭 외우세요. 자, 이런 판례입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이 매매했습니다. 을이 매매할 당시에 착오에 빠져 매매했죠. 그리고 매수인 을이 계약금 주면서 위약금 약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 못 줘서 채무불이행이죠. 갑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을이 잘못해서 해지했으니까 갑이 계약금을 몰수하고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해제 후 착오 이후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하면 매매가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처음부터 중도금 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결과를 외워요. 해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하자담보 책임은 계약법에 있죠. 그 다음 착오 취소는 민법 총책에 있습니다. 두 개는 서로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각각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착오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별개죠. 별개라 배제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경과실로의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사빚을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성립합니까?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은 아니고 멍청한 놈이죠. 그럼 나쁜 놈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서 불법행위 책임 지지 않습니다.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리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매수인은 착오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기 강박 110조를 공부하겠습니다.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관하여 제3자네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게 상할수죠. 상할수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손무죠. 그럼 상손무일 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상할수일 때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3항 전 2항은 1항과 2항이죠. 그래서 1항, 2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럼 1항과 2항을 정확히 분석하겠습니다. 자, 1항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책이랍니다. 갑이 먼저 을을 사기 강박해서 을이 매매했습니다. 당한 을은 매매계약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사자 간 사기 강박입니다. 2항은 다르죠. 자, 매매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죠. 병이 을을 먼저 사기 강박해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당했으니까 자기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자,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을이 매매를 후회했죠. 그럼 우리 친구 병 한 명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 병, 너가 나를 사기했다 그래. 너가 나를 강박했다 그래. 그 을과 병이 짜면 매매계약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갑이 손해보죠. 그래서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갑과 병이 친한 게 아니라 법에서는 을과 병을 친하게 봐서 혹시 을과 병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보호해요? 상대방 갑.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을이 병에게 이제 정말로 사기 강박 당했어요. 네, 상대방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상대방 갑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였죠? 이때는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을이 사기 강박 당한 걸 모르겠죠?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서 취소할 수 없는데 참 특이하게 상할수다.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갑 상태에 달렸습니다. 그럼 갑이 상소무라 을이 취소할 수 없더라도 나를 속인 썩을 놈 병에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할 수 없더라도 이 병에게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병이 만약에 갑의 대리인입니다. 갑의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리인은 2랑 올라가요. 자, 을이 보기에 갑이나 갑의 대리인 그놈이죠.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사기 강박 당하든 갑의 대리인에게 사기 강박 당하든 을은 언제나 취소하겠죠. 그래서 봅니다. 대리인은 제3자 아니에요. 당사자와 동일시하니까 2랑으로 와요. 그래서 본인 갑이 사기 강박하든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든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워요. 대리인이 기만 강박 나오면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본인이 알아야 됩니까? 본인이 몰라도 본인이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합니다. 결과를 꼭 외워두세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사기 강박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자, 이번에 뭐가 보여요? 이번에 대리인 기망 나왔죠. 아까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죠. 그럼 제일 끝으로 달라가요.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드렸죠.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입니다. 외우니까 가불병 그릴 필요 없이 바로 한 방에 정답이 나옵니다. 이거 안 외우면 또 가불병 그리다가 잘못 그려서 한번 지웁니다. 그럼 손에 땀나요? 그럼 쭉 틀려버립니다. 그럼 자, 다시 보세요. 대리인 김한경이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몰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끝내야 되죠.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제일 끝에 무효 맞습니다. 4번 교환계약 당사자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기망이 아니죠.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기망, 사기도 아닙니다.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동달에 의하여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그럼 발신할 때 살아있고 멀쩡하니까 유효 발신 밑에 있습니다. 유효죠. 발신 후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래도 유효죠. 유효라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게 유효죠. 아까 발신에 유효 썼잖아요. 그럼 그대로 유효니까 효력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3번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달 후에는 못하는 거죠.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 방법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에 도달했다고 등기 우편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5번하고 똑같죠. 내용 지명은 똑같아요.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무효행위 전환을 보겠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밖에 시험에 안 나오죠. 자, 이건 백사조 무효인데 먼저 추인 안 되죠. 네, 전환은 가능합니다. 이 전환이 판례죠. 갑에게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재건축 조합이라 이 동네 부동산을 다 샀거든요. 갑만 안 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걸 4억에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갑이 현재 알바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백사조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억과 4억은 양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현재 을이 궁박 상태입니다. 저 X만 못 사서 재건축 못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갑은 알바끼에 단계 폭리 의사가 있어서 이 4억 매매가 백사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법원은 무효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재건축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유리기 판시합니다. 당사자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이 4억으로 너무 과다하죠? 이 과다로 말미암아 이 계약이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만약 이것을 만약에 한 1억 5천 정도로 매매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이 4억 무효를 1억 5천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1억 5천을 사서 빨리빨리 재건축하라 이 말이죠. 이처럼 백사조 무효는 추인 안 되지만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됩니다. 다음 무효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추인입니다. 자,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무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봅니다. 그럼 새로운과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뒤로 안 어울리죠? 소급하여 틀립니다. 소급하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죠? 틀리고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부터입니다. 틀립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 성립 시 하면 틀립니다. 그때부터 해야 맞죠? 그래서 이게 소초법 같은 말이고 여긴 다 틀렸다. 소급 필요 없습니다. 다음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 후, 무효 원인이 소멸 후에 가능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법 위반행위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이건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효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7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틀렸죠. 아까 소초법 틀렸다 그랬죠. 소초법 틀렸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다음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까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5번 폭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104조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아까 알바키 사건이죠. 자, 8번 법률행위 무효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그 무효원이 소멸한 후 맞았죠.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되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또는 가상적 같은 말이죠. 가상적 의사가 고려된다죠. 이게 137조입니다. 4번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4번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추인도 당연히 묵시역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5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 틀렸죠. 이 강행법규 위반은 애초에 추인할 수 없죠. 그 뒤에 다 틀렸습니다. 아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법규 위반 이건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자 취소 사유는 우리 시험 범위 딱 4가지 아까 제착사강이라고 했었죠. 딱 4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의 무효가 되는데 취소권이 소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때 취소권 소멸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추인할 수 있죠. 이무 추인. 이무란 내가 원해서 내 의사에 따라 추인하는 겁니다. 이게 취소권 포기죠. 한편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이 있습니다. 그 취소권 행사기가 있는데 취소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추인 두 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취소 원인을 제착사강 외우셨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되고 착오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자,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추인, 빨강색 인자가 몇 글자요? 자, 써보세요. 1, 2, 3에서 세 글자죠? 그러니까 3년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럼 눈치가 있으면 법자가 빨강색, 법자가 몇 글자일까요? 10글자입니다. 자,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10글자죠. 눈만 크게 뜨면 안 틀립니다. 자, 취소권 행사에서 140조가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정해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피한 자,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빨강색 외워요. 자, 제차 사가면 대승합니다. 내 중고차 팔 때 제차 사가면 대승한다. 그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자,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써 있죠. 그럼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 어디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기 때문에 이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즉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지니까 제한 능력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차 사가면 대승한다 외워두세요. 자, 9번부터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가 소고봐야죠. 아까 소처법 외웠잖아요. 처음부터 무효 맞습니다.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맞아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 추인은 취소인이 소멸을 한 후에 해야 틀렸죠. 아까 법정 대리인은 취소인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답이 3번입니다. 5번이 아까 142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확정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0번 취소권은 자 법자가 몇 글자 있죠? 10글자. 그래서 기억이 10년 내에 추이인 이지 몇 글자요? 3글자라 답이 5번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신 분은 3번으로 쓰고 다 틀렸죠. 3번으로. 설마 법률행위와 추인을 바꿀 줄 몰랐죠. 눈을 크게 뜨면 우린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11번 법률행위 취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답 1번입니다. 이번 취소권은 추이인 3글자라 3년 내에 맞았고 법이 10글자라 10년 내에 맞았습니다. 4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그 법률행위 받은 급부를 이기 현존 한도에서 상환, 반환할 책임이 있죠. 제한 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 선의하게 불문하고 현존 한도 반환입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죠. 그래서 그 취소권은 소멸한다고 아까 공부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 주관민법은 정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꼼꼼히 잘 정리하셔서 시험에서 반드시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주관민법은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습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